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시를 피드백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시는 4편인데요. 중학생 1분과 일반 성인 3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작품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가 드리는 피드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혹여나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피드백을 해드리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조언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술이란 늘 그렇듯 그 창작자가 가진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지켜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중학생 분께서 보내주신 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내주신 시에서는 이렇게 연이 구분되어 있진 않았고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서 임의적으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오늘 잊을지 내일 잊을지 언제 잊을지 모르니 일단 적어보자. 언제든 그 순간을 추억할 수 있게. 언제 꽃잎이 떨어질지 모르니 일단 말해보자. 떨어진 꽃잎을 보며 후회하지 않게. 그 꽃잎이 다시 보고 싶지 않게. 그대에게 미안하지 않게. 언제 흘러갈지 모르니 일단 그려보자. 그 그림을 다시 볼 수 있게. 그대의 그 따스함에 다시 스며들 수 있게. 그대의 웃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내가 그 순간을 추억하며 눈물이 아닌 그대를 닮은 웃음을 지을 수 있게. 중학생분이 보내주신 시였던 만큼 중학생 나이에 순수한 마음이 읽히는 시였는데요. 어떤 소중한 순간에 대해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이 시를 쓰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일단 돋보였던 것은 이 순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화자가 나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화자가 어떤 순간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는 크게 적어보는 것, 말해보는 것, 그려보는 것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자가 이해하는 순간이란 언젠가 잊을 수 있는 것이어서 기록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그 순간이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 그 장면이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소중함을 알고 이미지로서도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의 이유는 추억하고 후회하지 않고 다시 보고 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결국 웃음으로써 그대를 떠올릴 수 있기 위한 마음의 태도를 담은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그럴 수 있기를 이라고 희망사항으로서의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아서 화자는 이렇게 태도를 말해 보았지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깔끔하게 그대를 정리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잘한 점이 있다면 감정을 쏟아내지 않은 점, 나름의 자제가 있었다는 점이
잘 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애써 태연해 보이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를 쓴 분께서 나름 스스로의 정서를 다스릴 줄 알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통일성 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 시가 그대라는 대상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개인적 감상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중학생 무렵의 시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가령 그대에게 미안하지 않게 그대의 그 따스함에 다시 스며들 수 있게 웃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등의 구절들은 읽는 이와 공유되기가 어려운 경험입니다. 독자가 이러한 구절을 읽었을 때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정서를 심화시킬 수 있다기보다도 자신과 무관한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여기에 나타나는 그대는 시 안에서 새롭게 의미화되지 않고 시 이전에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대의 의미가 그대로 등장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사적인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계가 지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내용이 사적인데도 개인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훨씬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가령 그대의 그 따스함이라는 말을 읽는 사람은 체감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이 따스함이라는 말 자체로는 화자가 느꼈을 그대만의 그 따스함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령 손가락 사이사이로 감겨오던 그대의 따뜻한 기다림, 얼음물에 갇힌 발을 한 걸음씩 딛게 해주던 그대의 부드러운 표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경험 자체는 개인적일지라도 그 시를 읽는 사람도 충분히 이미지를 헤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용운의 님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한용운도 님을 매우 많이 이야기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님이 독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시 속에 담긴 님은 한용운의 님이 아니라 그 시를 읽는 모두의 님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한 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 또한 그대라는 의미가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그대가 아니라 시 안에서 새롭게 그 근거를 갖고 또 의미를 부여받은 그대였다면 오히려 이 그대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더 커다란 이미지를 연상시켜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시가 매우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 또 체계적으로 틀을 나누었다는 점 등은 이 학생이 시를 고민할 줄 알며 또 어느 정도 시적 탐구에 익숙한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대로서의 성격을 조금 더 헤아려 볼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장점으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시를 써나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 일반 성인분께서 보내주신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출근길 그 하늘에 지상철 창문 너머 보이는 창백한 동천역 하늘, 빨갛게 물든 저녁노를 상상해 본다. 아직 빨간 선 한 획 긋지 못한 텅 빈 하늘 보면 가슴만 불타올라 안타까워. 이어폰 선을 짊어진 무거운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아늑한 녹턴, 하얀 하늘을 향해 높이 던져본다. 퇴근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저녁놀 기대하며. 이 시는 직장인의 일상 속 피로감을 담은 시로 보입니다. 출근길에 벌써 퇴근길의 장면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연유가 나름 시적으로 집중해 볼 만하게 보입니다. 출근길과 퇴근길의 대비는 우선 색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어 있는 하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타오르는 강렬한 하늘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낮 시간에 이 하얀 하늘은 조금 지겨운 공간일 수도 있겠지요. 낮이 강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낮의 시간이란 보통 일상을 지탱하는 시간이며 규칙을 벗어나기 어렵고 온전하고 상식적으로 굴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 속에서 드러나는 화자는 온전한 삶의 유지보다도 무언가를 위해 불타오르고 또 강렬하게 한 획을 긋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시를 쓴 시인은 이 시가 보여주는 그러한 구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겠습니다. 앞선 시와는 다르게 약간은 감상적으로 흘러가면서 군더더기의 정서가 개입되었다는 것인데요. 우선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목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은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사실 제목으로서 표현되었다기보다는 단순한 감상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제목이란 시를 처음 구상할 때 이루어지는 가제목 정도로 적당할 것이며, 시의 상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제목에도 교체가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마땅히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뒤에 점점점만이라도 제거해 준다면 조금 감상보다는 표현에 가까워지는 인상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내용에서 특히 지적해 볼 부분은 이 3년에 이어폰 선을 짊어진 무거운 어깨 너머로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3년만 잘 다듬어져도 조금 괜찮은 작품으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위에 두 행을 보자면 잘못할 경우 이 작품의 진중함을 깨트려 버리고 저하시키는 표현일 수 있음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폰 선을 짊어진 무거운 어깨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어폰을 짊어졌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색하고 인위적인 결합인데요.
만약 정말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사는 사람이 보았을 때 이러한 표현을 보면은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삶의 무게, 하루의 무게가 이어폰 선에서 상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으로 쓰였다기에는 구조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며, 차라리 이어폰 선에다가 애매하게 상징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창백한 동천역 하늘이나 텅 빈 하늘, 이런 것과 연관될 수 있는 또 다른 시어를 사용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헤아려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어폰 선은 오히려 이 본래 화자가 의도한 의미와 반대로 일상을 조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체가 아닐까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백한 텅 빈 하늘을 보면서도 이어폰 덕분에 귓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뜨거운 음악 같은 것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어폰 선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를 불러오기 때문에 해당 시어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이어폰 선이 이 창백한 텅 빈 하늘과 연관된 일상의 사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토대가 이 시 안에서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화자가 의도했던 그 이미지는 떠올리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얀 하늘을 향해 높이 던져본다고 하는데 무엇을 던져본다고 하는 건지 사실 내용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설마 이 녹턴을 던져본다는 것인지 그렇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이고 자기적이어서 의미가 잘 헤아려지지 않는데요. 무언가 해방 또는 극복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인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려줄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혹은 녹턴을 던지는 게 맞다면 던진다라는 말 외에 다른 단어를 쓴다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 3년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바탕은 아마도 이 시를 쓴 분께서 자신의 정서에 대해 감각은 하였으나 구체적 이미지로까지 정리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은 몇 번의 퇴고가 좀 더 있어야 시적으로 구성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3년의 내용만 잘 정리가 되어도 다른 부분에 어긋난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괜찮은 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출근길의 이미지를 창백한 텅 빈 이미지와 연관시킨 점,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게 빨갛게 물든 퇴근길에 저 끓어오르는 놀, 이러한 이미지와 대비시킨 것은 꽤 인상적인 부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시 보겠는데요. 이 시도 일반 성인 분께서 보내주신 시입니다. 젊은 능소와의 종소리. 아직 아름다운 때, 서둘러 떨어지는 꽃. 안타까운 주황빛 소망을 더 이상 매달 수 없어 못내 떨어집니다. 하고픈 말이 많아서
소망으로 가득 물들어 얼굴이 온통 주황빛으로 피어나던 여름날, 소리를 낼 수 없는 연약한 몸뚱이, 그러나 아직 젊음이 남았기에 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어 사랑, 소망, 젊음 모든 것을 걸고 거친 담장을 지나 차가운 땅으로 둥 하면서 떨어집니다. 한 송이 젊은 능소화의 둥 짧은 종소리는 담장 및 그늘진 땅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립니다. 다른 능소화가 둥 떨어지기 전까지. 이 시는 시적 안정성이 높고 시상도 매우 선명한 시입니다. 능소화가 떨어지는 장면을 종소리가 울리는 장면으로 형상화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면서도, 그리고 능소화가 떨어질 때 이것이 노화로 인해서 그 생명이 다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음이라는 어떤 마지막 에너지를 걸고서 이루어지는 일로 해석한 점이 매우 좋게 보였습니다. 대상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헤아림이 이 시의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는 계속 이렇게 쓰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시상의 포착이나 표현의 전개, 제목의 선정 등 큰 틀에서 문제되는 것은 특별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드백의 목적은 해당 시가 최상의 작품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부러 무언가를 바꾸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도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지점을 더 갈고 닦고 발전해 나가면 충분할 듯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나은 지점을 꿈꾼다는 전제하에 참고점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세부 표현에서 경제성이나 세련됨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가령 1년부터 보자면 안타까운 주황빛 소망이라는 말에는 굳이 안타까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황빛 소망으로 간결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 색깔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상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간결하지만 더 풍부한 의미를 주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황빛 자체가 일반 상식에서는 안타까움이라는 정서와 연관은 되지 않겠지만, 시라는 것은 이런 상식이라는 것 너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 안에서 이 색깔에게 의미를 충분히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1, 2연은 아예 합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름다운 때 서둘러 떨어지는 꽃, 하고픈 말이 많아서 소망으로 가득 물들어 얼굴이 온통 주황빛으로 피어나던 여름날. 이렇게 정리해도 시상 전개에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도 생겨서 운율감이 늘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까닭은 1년에 3에서 5행이 2연과 겹치는 설명적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주황빛이라는 단어도 2연의 마지막에도 등장했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또 쓰일 필요는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3년도 앞의 방식으로 간결하게 호흡을 다듬을 수 있는데요. 소리를 낼 수 없는 연약한 몸뚱이, 이러한 것은 또 설명일 수 있으니 제외해 본다고 했을 때 바로 3년의 시작을 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어 사랑, 소망, 젊음 모든 것을 걸고 거친 담장을 지나 차가운 땅으로 퉁 하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앞에서 가졌던 의미가 선명한 상태에서 3년이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 소망, 젊음 등이 더 강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퉁이라는 이 인상적인 이미지도 훨씬 돋보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연의 경우도 퉁이 3년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또 해주면은 약간 3년에서의 인상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켜도 좋겠습니다. 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라는 의미도 뜻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좋은 뜻을 가졌을 거라 헤아릴 수 있지만 처음이나 마지막이라는 말에 의미를 더 살려줄 만한 근거가 시적으로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이 맥락을 살려줄 만한 다른 식구를 첨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제가 바꾼 호흡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능소와의 종소리. 아직 아름다운 때, 서둘러 떨어지는 꽃. 하고픈 말이 많아서 소망으로 가득 물들어 얼굴이 온통 주황빛으로 피어나던 여름날. 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어 사랑, 소망, 젊음 모든 것을 걸고 거친 담장을 지나 차가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한 송이 젊은 능소와의 종소리는 그늘진 땅을 짧게 울립니다. 다른 능소화가 둥 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수정을 해본 시가 이전의 시보다 더 낫다라기보다도 이전의 시에서 풍길 수 있었던 신파적 분위기나 설명적 호흡을 감소시키고 좀 더 함축적이고 간결한 인상을 돋보이게 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었을 때의 장점은 종소리라는 이미지를 훨씬 강조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이겠는데요. 이렇게 호흡을 변경하는 중에는 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구멍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를 의도했던 시인이 추가적인 살을 자꾸 채워나가면 충분할 것입니다. 간결하게 다듬었다가 다시 살을 붙이고 또 간결하게 했다가 다시 살을 붙일수록 시는 더 단단해지므로 어조에 의존하기보다도 시상 자체로 풍부한 정서를 전달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성인분께서 보내주신 네 번째 마지막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생. 울며 떨던 시계 속 분침들이 멈춘 시각은 12시 25분. 나른한 오후 햇살의 혀가 집안 깊숙이 날름거리고 일상의 소음들이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방 안에 정지된 여러 사물처럼 내가 정물이 되었을 그때 누군가 나의 모습을 대생하는 것인가.
흐르던 모든 것이 진공포장되는 시간. 서서히 그런 내 모습들을 콩태의 콤콤한 냄새에 풍기며 대생하는 것인가. 노련한 모델처럼, 아니 정형화된 석고 조각처럼 하얗게만 굳어가는 시간. 흐르던 것, 떨던 분침이 멈추던 곳. 집안 사물과 함께 석고상 하나가 대생되는 시간. 분, 초. 고장난 시계. 이 시는 하루의 일상 속에서 정지된 순간을 감각하고 그 정지를 대생의 이미지로 장면화한 시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 일상의 이면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외로움과 정막의 슬픔, 그러한 것들이 잘 포착되어 있는데요.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정서에 대한 감각과 표현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제목 선정 같은 경우도 깔끔하고 시적이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어서 어지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우선 1년에서 4년까지 흐름은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에서 읽을 때까지 기분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거의 정상 무렵에 이르렀을 때의 기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이르렀을 때까지는 이제 막 떨어질 듯한 느낌을 주다가 다시 이 행에서 또 다음 년에서 또 이렇게 쭉 전개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낙차만큼의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구성되다가 끝나버린 느낌을 줍니다. 5연에서 1행이 강조가 되었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강조해주는 행이나 연들이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다면 롤러코스터가 절정에서 떨어지는 듯한 정서적 효과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이 붙으면서 위에서 쌓아온 긴장감을 정서적 결집을 막아버리고 애매한 상태로 이끌어 버렸는데요. 마땅히 정리할 수 없다면 이 두 행을 각각의 연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 긴장도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각에서는 이 연을 위로 옮기고 5연의 이 아래 행을 아래 연과 같이 나눠준다면 뭐뭐하는 것인가끼리 뭉쳐지게 되고 또 뭐뭐하는 시간끼리 뭉치게 되면서 나름 의미상으로나 또 이미지 전개상으로나 정리된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서히 그런 내 모습들을 이라는 말이 의미가 흐릿합니다. 단순히 위에서 말한 이 정물처럼 정지된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라면 그런 내 모습이라고 다시 받아주는 것은 크게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8년과 9년의 경우에도 7년을 받아주는 연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얗게만 굳어가는 시간을 페이드아웃 해주듯이 이렇게 종교를 지어주는 연이라기에는 너무 행이 길기도 하고 또 마땅히 의미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잘못하면은 단어의 나열로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조합이 어색한 단어가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떨던 분, 침이 멈추던 곳에서 분과 침을 굳이 나눈 이유가 크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감을 조금 어색하게 하는 면도 있는 듯 합니다. 차라리 분, 침을 한 단어로 붙여 써주는 것이 가독성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대생되는 시간, 분, 초에서 이 시간, 분, 초가 한 묶음인지 아니면 대생되는 시간하고 분초가 이렇게 각각의 또 한 묶음인지가 조금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위에서 시간으로 끝난 것으로 보아서는 대생되는 시간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갑자기 뒤에 분초가 나옴으로 인해서 의미가 정해지지 않은 약간 헤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쪽으로든 분절이 명확하게 표시되면 좋을 듯 합니다.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시가 더 효과적으로 정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1년에 썼던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연을 이 마지막 쯤에 위치하게 해서 여기서 한 덩어리를 새롭게 이루는 것이 좀 더 인상적으로 느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의 햇살이 집안 깊숙이 날름거린다 했을 때 이것은 시간상으로 오후 늦은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장면이 불분명해서 혼란을 주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이 쭉 펼쳐진 이후에 멈춰있는 고장난 시계의 이미지를 딱 하고 던져주면서 끝나는 것이 원래 의도했던 어떤 페이드아웃으로 끝나는 시로서도 더 잘 표현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약간은 시를 쓴다는 의식을 조금 강하게 갖고 쓴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표현을 만드는데 너무 힘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고장난 시계 또 정지된 그 장면 속에서 느꼈던 인상을 이 대생이라는 이미지의 축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보는 것도 충분히 이 시가 의도했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은 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4편의 시를 피드백을 드려보았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진 기준점에서 해당 시들을 수정해 본다면 또 판단해 본다면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뿐이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동의가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의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지라도 왜 이러한 해석이 가능했을까를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그러한 여지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로 다듬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4편을 한 번에 다루면 영상의 시간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4편보다는 적은 시로 업로드해 보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